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입니다. CMS랑 시리우스랑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영재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학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영재고를 준비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잠재적으로 나중에 영재학교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시든지 상관없이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과학을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시면 가장 많이 겪게 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이해는 잘 됐니? 하면 학생들은 이제 이해는 잘 됐다고 하고 수업도 할만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몇 주 지나서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물리대회 당시에 최우수상을 탔던 친구입니다. 최우수상을 타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이 친구는 물리에 대해서 완성이 되어 있고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친구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을 체크만 하면 돼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안다라는 거에서 가장 저차원적인 것, 가장 쉬운 건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냥 기억하면 안다에서 가장 저차원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여기까지 되면 본인은 완벽해 라고 학부모님들께 말할 거예요. 근데 위에를 보시면 문제풀이도 있고 문항을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설계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설계하는 능력까지 되어야 정확하게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영재학교 입시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영재학교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제의 소문항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그냥 적용하는, 문제풀이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문제를 뜯어서 분석해보면 문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결할 수 있는 소문항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첫 번째 문제 자체에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실험을 설계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영재학교 입시에서 좀 성공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과학을 가르치시면서 학생들이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런 틀로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한번 보시죠. 저에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종종 옵니다. 영재고 시험을 봐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지는 학생들이 존재해요. 딱 시험 끝나면 이런 친구들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복도에서 막 선생님하고 뛰어와요. 이번 모의고사 너무 쉽게 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풀고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이 만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채점이나 첨삭을 보고 나면 본인의 실수가 어디였고 본인이 놓쳤던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 이론 중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개념 비교 학습 모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모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래야 영재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지도해주고 고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학원에 보내주실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넣으면 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예전에 역시 아까랑은 다른 친구인데 물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던 친구입니다. 물리대회 최우수상이면 전국에서 한 7등 안에 드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2학년 때는 서울과학고를 지원했었는데 다른 학부모님들은 다 이 친구가 합격할 줄 알았대요. 근데 2학년 때 탈락했었습니다. 근데 탈락하고 3학년 준비할 때,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 학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는 이렇게 개별적인 첨삭 모의고사를 진행할 텐데, 아까 이장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빗 노트랑 저희 시리우스랑 그 다음에 CMS랑 같이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이렇게 첨삭된 채점지를 학생들에게 공유해 줍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 학생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본인의 개선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친구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면 만점을 받지 못해요. 본인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그 키워드 위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는 빠져있고 내용만 장황한 경우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빼먹고 서술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치는 걸 1년 동안 거의 1년에 가깝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3학년 때 서울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또 본인의 적극성도 있긴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매번 뭐 데일리 테스트든 아니면 뭐 모의고사든 끝나고 나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고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봐서 선생님들이 지도해줬고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자체의 과학에서의 합격 전략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입시에 맞춘 수업, 그 다음에 매년 교재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와 모의고사를 진행할 텐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상담을 다녀보시면, 영재학교 준비를 위해서 상담을 다녀보시면 의외로 많은 학원들이 실제로 입시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수학 설명에서도 보셨듯이 대치 CMS에서 영재관에서는 계속 문항을 개발하면서 입시에 맞춰서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리우스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좀 더 하나씩 살펴보면요.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실은 영재고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선행만 하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 선행은 사실 입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었냐면요. 중학교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중학교 책에 있었는데 기억해?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시면 그런 게 있었다고? 나 책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똑 동일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더 심화해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있는 것도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탐구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역시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중학생 물리대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경시 문제인 거죠. 경시 문제와 기출 문제가 거의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경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답을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감으로 찍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해하는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설계하는 거였죠.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실제로 뭔가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상되는 결과들을 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에서만 어떤 주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주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영재고 입시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잠시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리우스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 첫 번째 창의융합 문제라고 해서 이글루와 관련된 뭐 문제처럼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답을 실진 않았는데 학생들에게 이거 보여주시면 답 바로 할걸요? 추우면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린다. 하나만 딱 던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분석할 때요. 이글루의 모양이 왜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반구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눈벽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원리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만 알고 본인이 안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해 주고자 창의용어 문제를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물리에서 도입한 서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과학고의 출신이선 관계자분이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울과학고 입장이나 아니면 뭐 영재학교 입장에서 쓰여진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역시 교재로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재분리라고 해서 기출문제는 당연히 다뤄야겠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모의고사 보셨다시피 그런 모의고사들은 저희 학원에서 매년 새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문제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음 해의 교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뭐 실제 영재학교 출신의 시선, 그 다음에 중학교 거나 아니면 과학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능력,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실제로 입시와 시리우스 모의고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올해 입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올해 입시에서 서울과학고 2교시 7번 문제인데 물검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리우스 모의고사였습니다. 과학 문제인데 역시 물검이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는 올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행됐던, 그리고 서울형 저희가 냈던 2교시 7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네, 번호까지 똑같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저희가 문항 순서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출시하고 있고, 실제로 입시 한 달 전에 시행됐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시가 끝나자마자 이건 생물 문제거든요. 생물 선생님한테 이제 바로 전화해서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도 다른 문제들도 있긴 한데 하나씩만 넣어놨어요. 일단 통합형 문제고, 이 통합형 문제는 물리 문제입니다. 뭐 중학교 과정에 있는 뭐 오매법칙이라는 주제를 이제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회로도를 그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25학년도 통합형 물리에 출제됐던 거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리우스 모의고사에서 역시 올해 9회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9회 모의고사는 5월 17일에서 5월 20일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저기에 회로도 그리는 건 직접 문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 들어있고 학생들에게 설명해줬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기출문제에 맞게 매년 낸 모의고사들 중에 적중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것도 조금 아쉬우니까 빠르게 보여드리면 서울과학고 문제였고요. 기출문제고, 이거와 관련해서 역시 저희가 진행했던 모의고사 중에 이건 학생 답안이거든요. 아까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같은 주제를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제 뒤형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 역시 같은 해에 저희가 시리우스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끝나자마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잘 풀 수 있었다라고 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의고사를 매년 새로 출제하면서 적중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매년 교재를 이제 개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수업을 할 때 시리우스 학원에서는 데일리 테스트를 보거든요. 과목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지만 서술형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저게 문제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설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설지를 다시 써보면서 본인 스스로 다시 복습하고 써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학생의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답안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도 첨삭을 해주니까 학원에 오시면 어떤 부분이 고쳐지게 될 거고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힘들을 기를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리우스 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학원 홈페이지 오셔서 시간표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일단 선생님들 보면 물리에서 저희 학원에 이제 박상수 원장님, 저, 그 다음에 안원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에서는 이승우 선생님, 문은미 선생님, 조지은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생물은 하이성 선생님,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박윤영 선생님과 이명 선생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었고요. 오늘 그 설명드린 거에서는 딱 두 가지 정도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걸 어떻게 찾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를 더 강조드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재고 준비할 때 쉽게 맡기고 싶다면 CMS와 시리우스에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 CMS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정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내년 영재학교 대비를 위해서 저희 CMS에서 아이들한테 불합격이 불가능한 CMS의 합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치 CMS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 아는 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책임진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께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수업이나 아니면 컨텐츠 개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 관리, 두 번째는 화이트북 시리즈, 세 번째는 비스포크 세러데이, 네 번째는 기프티드 레코멘디드 시스템 해가지고 총 4개의 단락을 준비를 했고요. 뭐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원들에서 컨텐츠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수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라는 것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학원들 설명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CMS에서 몇 년을 근무했고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는 게 되게 자랑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머님들께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드릴 건지,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추가로 아이들한테 뭐를 더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활기록부인데요. CMS를 다니면 2학기 생활기록부가 완벽해집니다 라는 타이틀을 제가 걸었습니다. 올해 전국의 서류 합격률은 73% 정도 됐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카운팅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갔고 서류 전형이 몇 명이 됐는지 발표한 거를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본 거고요. 그런데 대치 CMS의 합격률은 대치동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93%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격한 93%보다 떨어진 7%의 아이들이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에 요청을 해서 CMS 랩이라는 연구소를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저희 아이들이 99% 100%까지더라도 꼭 다 합격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래서 절대로 제 마음이 아프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너도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생기부 관리라는 거는 CMS에서 밖에는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생활기록부를 본다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저 혼자 100명도 할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랩에 있는 원장 선생님들이 보통은 저보다 2,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도 더 하셨는데, 그래서 뭐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15년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아이들한테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게끔 할 거고요. 당연히 뭐 대상은 저희 아이들 기준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개강을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개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9월 초까지는 내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과 랩에 있는 원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석회의를 하실 거고,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이제 1대1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액션 아이템 선정이라는 거는 아이가 생활기록부상에서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지, 그래서 2학기 때는 과연 이 생기부가 어떤 식으로 채워줘야지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아이랑 같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한 번 더 해버리면 이미 선생님들은 입력을 다 하시면 수정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중간고사 갔다 오고 11월 달쯤 돼서 한 번 더 이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완벽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자, 그 아래에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들었던 거를 써놨는데, 뭐 수가에 비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장래 희망은 없는데요. 뭐 수가는 아니지만 비가 몇 개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뭐 세특이 비어 있으면 어떡할지, 봉사활동이 10시간밖에 없다. 봉사활동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게, 우리 반에서 이제 영재학교를 지망하는데 애들이 몇 명 있는데요, 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못한다라는 건 본인 생각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한테 어떻게 하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생활기록부는 백인 백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 아이에 맞춘 생활기록부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다라고는 지금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장래 희망 있을 때 뭐 관련된 활동이나 독서, 산출물 등까지,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선생님한테 이제 좋은 글을 받아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종합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내용을 써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기록, 뭐 장체 기록, 봉사활동 같은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2학기의 생활기록부만큼은, 1학기 때는 뭐 경시반을 하거나 선행 수업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1학기 때는 못 챙기셨을 건데, 2학기 때는 그렇게 챙겨 드려가지고 아이가 서류 전형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 CMS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특이사항이 뭐가 있다,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 저런 특이사항이 있다 하는 것들이 이미 선생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4번에 있던 GRS 내용 중 일부이기는 한데요. 뭐 학교 이름, 그 다음에 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끔 해드릴 건데, 이제 보시면 내신 평균이나 수학의 비의 개수, 그 다음에 지각조퇴 결석 횟수, 그 봉사활동 시간,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에 비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점수는 그냥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임의로 그냥 이제 A, B, C, D를 점수로 변환을 할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 이렇게 해갖고 예상 등급까지 지금 B 플러스 등급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올해는 뭐 서울과고가 25% 정도, 경기과고는 35% 정도,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예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디를 지망을 하고, 어머님들은 어디를 지망을 하시고 했을 때, 그래서 서류가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학교, 뭐 아이의 1순위는 서울과고였는데, 네 정도 서류면 높으니까 뭐 통과가 가능할 거니까 지원해도 된다 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특이하게 2순위가 세종이잖아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위험이라고 떠 있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학교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물론 아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최종 학교 선택을 하겠지만, 서류에서부터 떨어져서 1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보는 거 불상사는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머님들께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영재 학교별로 해마다 어떻게 보는지, 뭐를 어디서 중요하게 보는지는 사실 많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데이터화되어 있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가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재학교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이트북 시리즈, 저희 백서 시리즈인데요. 교육 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략 설명회를 할 때 어머님들께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고 저희가 어떻게 적중을 했고, 사실은 조금 자랑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교육 백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실어놨고요. 지필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백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다음 추천서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캠프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면 캠프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심지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서 복도를 걸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한 줄로 서서 걸어가야 되고, 선생님을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학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시던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지필백서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대치 CMS 입시센터에 대해서 영재학교 지필 통과를 위한 프로시딩 북 해가지고 나갈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인데 오버뷰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한테 이거를 왜 줬냐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맨날 애들한테 이제 10년 넘게 잔소리를 하던 내용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학을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가. 수학을 서술하는 방법과 과학을 서술하는 방법은 제가 과학 선생님들하고 몇 년을 얘기를 해봐도 다르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첫 줄은 똑같더라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아이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A, B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나는 B, C를 X로 놓고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B, C를 X로 놓고 열심히 풀어요. 그래놓고 그냥 X를 답으로 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변환을 해서 A, B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열심히 풀다 보니까 오히려 뭐를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잔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게,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못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그랬는지를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조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내가 발전을 하고 있는가. 11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4월 달에.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씩 시기마다 아이들 상태마다 또 이렇게 그 해 친구들마다 다르니까 뭐 이 부분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수학 서술 만점 팁 같은 경우는 요것만 지킨다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2는 이제 수학 중등 중등 과정에 대한 단원명인데요.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내가 뭐를 더 챙겨야 되고,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항으로 봅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여주면, 자, 1번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보조선의 원리, 황금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등변 사다리꼴일 때, 그냥 사다리꼴일 때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요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 문제는 반복된다 라고 써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학교별로 문제들을 똑같은 거를 내지는 않으시는데, 같은 유사한 아이디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예전에는 광주에 나왔다가 대구에 나왔다가 대전에 나왔다가 경기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필백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나의 실력 체크표 앞에 보면 기하라고 써 있잖아요.
요 기하라는 게 이제 정수도 있고 뭐 대수도 있고 조합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왜 그러면 중요하냐 보시면 출제율이 높은 학교가 5이거든요. 서가형, 경가형, 한가형, 뭐 대전, 대구 전부 다 이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대칭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7년 만에 이제 저희가 적중을 했다라고 했는데, 7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중요도가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이제 내 실력이 상중하로 1, 2, 3, 4, 5 쭉 써 있는데 보이시죠? 내 실력이 처음에 어떻니? 그러고서 이제 10월달 좀 써봐라 그러면 모의고사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하하하하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너는 왜 하야? 그러면 저는 한 것 같아요. 왜 이래가면서 이제 쓰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면 11월달, 뭐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쓰게 하겠죠. 그랬을 때 아이가 중으로 올라가는 게 이 부분에 많이 나와야지 붙는다라는 거죠. 가끔 나오는 문제가 상입니다. 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해도 있을 수 있고 있는 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많이 나오는 부분이 중에서 상으로 올라가야지 아이들이 충분히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이거 던져주고 자 네가 채워봐, 갖고 왔냐? 오늘도 채워봐 이러면 크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평일에 자율학습 시간이거나 이럴 때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자 꺼내봐, 이제 할 때 됐으니까 꺼내봐, 저번에 하였네, 이번에 어떤 거 같아, 과목별로 이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선 나는 그래도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오 맞아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되게 좋아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야 너 정도 지금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중 쓸까?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애들한테 이제 항상 한 3월 달쯤 되면 하는 얘기가 야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고. 근데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잘하는 방법은 어떻게 고민을 하나요? 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체크가 되고 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의 고민은 이거를 아이들이 늘상 숙지를 하고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그냥 어머님들 보여드리려고 몇 장만 따와가지고 지금 몇 장 안 돼 보이지만, 그래서 근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왼쪽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백서들대로 하면 저는 자신하거든요. 무조건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 백서 시리즈는 나만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인 100색이거든요. 똑같은 애들은 없고 비슷한 애들도 몇 그룹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 비스포크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써 있는 게 보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년 7월 달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슬럼프를 한 번씩 겪게 되거든요. 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백서들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면 자,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지표가 나오잖아. 혹은 공부를 뭐 이렇게 좀 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심할 때가 아니야. 왜? 지표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아이와 함께 얘기를 통해서 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년을 위해서 달려라가 아니라 그때 아이들 멘탈 케어까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비스포크 세러데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주고 공부를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주말 관리라는 게 아이들이 그냥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토요일은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쉬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 6일 동안 월수금 화목일 수학과학 숙제가 나가는 게 정말
저희들 생각에는 그 과목당 선생님들은 몇 개 안 내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과목이 3과목, 4과목씩 막 수업을 하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 수준별로 아이들마다 숙제가 다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케이. 그런데 숙제가 다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주말에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뭐 경력 10년 이상의 우리나라 최고의 원장님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나갈 거고요. 제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아이들 보면서 이제 너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더 되고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성룡 원장님, 저희 랩에 지금 수장을 맡고 계시는 고성룡 원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해주실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백서 기반, 개인 전략 기반의 자율학습 관리,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예습 복습이 부족한 건지, 추가 공부가 뭐 문제 풀이량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뭐 특강이 부족한, 문제 풀이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설문지가 많이 들어오면 이제 뭐 기본기 특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심화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특강도 개설을 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될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떤 아이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선택사항인 거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조금 더 쉬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부, 2부를 나눠 놓은 거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좀 바쁘더라고요. 언제나 바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하루 8시간을 다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게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1부에 4시간, 2부에 4시간, 그래서 조금 모자르는 친구는 이제 1, 2부를 다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개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쉬는 날이니까 쉬어라가 아니라 쉬는 날이지만 전략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드릴 예정이고요. 4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GRS 시스템인 건데, 저는 가장 완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늘상이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드렸던 거, 이거를 모아놨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하면 빵꾸가 많거든요. 누수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연구소가 오픈이 되면서 연구소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뭐 다들 저보다 경력이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원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한 3년 동안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해 하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보시면 1번은 학교별 지필의 특징, 그 다음에 2번은 뭐 1일 테스트 누적 성적 분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되는데, 이제 보여드리면 비교형 모의고사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작년에, 재작년에 똑같은 시험을 봤던 형아들이 있잖아요. 그 형들하고 올해도 똑같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가지고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 시험에서 나왔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합격자 평균은 얼만큼인데 합격 최저점은 얼마인 거고, 뭐 예술 같은 경우 보면 23점 맞은 친구도 붙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전국 모의고사 상세 등수 퍼센트 해가지고 종합 등수와 수학, 과학 등수뿐만 아니라 과목별로도 몇 퍼센트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영재학교에서 대수, 기하, 조합, 정수 해갖고 선생님들별로 추천하고 계시는 학교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마다 아이가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실 거고, 물론 당연히 과학 선생님들도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추천, 과학 선생님들 추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생활기록부까지 다 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학교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과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마다 되게 재밌는 게 비교형 모의고사를 되게 잘 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못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막상 전국 모의고사를 봐보면 또 전국 모의고사는 잘 보는 아이들이 있고 또 못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보는 주간 테스트나 일일 테스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또 조금 이렇게 안 나오는데 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만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전국 모의고사만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했을 때는 분명히 또 빵꾸나는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를 뽑아내서 아이한테 맞는 추천을 해드리기 위한 시스템이라 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고생을 해주셔야 되기는 하는데 각 친구들별로 이것들을 전부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CMS는 굉장히 큰 대형 학원인데 이게 정말로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원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개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전체 CMS의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분담을 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들 지필고사 복귀부터 캠프 복귀를 지나서 아이들 관리까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어머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충분히 대형 학원이지만 정말 소형 학원에서 받는 관리하는 게 우리 아이도 그거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 드릴 거니까 다른 학원들도 많이 이제 설명회 다녀보시고 하시겠지만 똑같은 얘기는 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저희가 어머님들께 더 해드릴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잘 챙겨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도 또 대치동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전국에서 당연히 가장 실적이 좋은 CM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CMS 대치입시센터의 원장 이장호입니다. 대치동 최고의 영재학교 입시 전문가들이 뭉쳐서 비스포크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등 KMO 1등 에드쿨, 영재과학의 별, 대치동 1등 과학 시리우스, 그리고 전통의 입시명가 CMS가 모여서 영재학교 입시를 맡아서 진행할 영재학교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영재학교 입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 설명의 사실 핵심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긴 설명을 들으시느라 조금 이제 지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하듯이 어머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팍팍 넣어드릴 테니까 수업을 듣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오늘 설명회 끝났을 때 영재학교 입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영재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 다음에 올해와 작년에 영재학교 입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영재학교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CMS 랩의 전략, 제가 먼저 과학 영재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 나온 핫한 기사들을 좀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볼게요. 요거는 과학 영재 발굴 육성 전략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과학 영재를 육성하겠다,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내에 과학고를 여러 개 더 신설하겠다, 이제 과학고를 더 늘리겠다, 이런 기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충청도에
AI 바이오 영재학교를 2027년에 추가로 개설하겠다, 개교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광주 지역에도 AI 영재학교를 설립하겠다. 이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부산에만 있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대구나 울산이나 다른 지역의 과학기술원에도 부설 영재학교를 설립해서 영재학교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분교인 내포 캠퍼스를 충청도에 설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보시면 국가에서 이 과학인재 육성에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의대 정원도 늘어나고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과학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그런 기조가 보이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현재 늘어나고 있는 기회를 타고 영재학교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현재 학령 인구수와 인구수 대비 영재학교 입학생 수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당연히 학령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인구수 대비 영재학교 합격생 비율이 올라갈 건데, 현재의 789명의 정원인데도 이런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입학하는 비율을 이제 앞으로 영재학교가 추가로 개설이 되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초1, 초6, 중1 학부모라면 2027학년도에 개교하는 2개의 영재학교를 노려서 입시를 진행한다면 영재학교를 쉽게 진학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재학교를 가기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1, 초6 학부모 또는 더 어린 학부모님들이면 영재학교 가기 쉬워지는구나,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재학교 입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재학교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영재교육이 지원되는 건 알겠고 이제 기회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떻게 좋은 학교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영재학교는 이렇게 8개의 영재학교가 있고요. 지금 찍으시나요? 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8개 학교 789명의 정원이 있는 이렇게 학교인데요. 보시면 지역마다 대충 하나씩 있죠. 서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2개 영재학교가 이제 27학년도에 추가로 개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27학년도에 1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늘어나서 훨씬 영재학교를 가기 쉬워질 거다. 그래서 일단 중2든 중1이든 초6이든 전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가르쳐서 영재학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들었다, 이장훈과 뭔가 걔가 오라고 했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어머니 오셨군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재학교를 딱 입학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도 뭔지 알겠고 미는 것도 알겠다. 그 영재학교가 왜 좋은 학교냐, 자사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많은데 영재학교는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영재학교가 왜 좋은지 좀 볼게요. 일단 토론과 협력의 문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실 이제 영재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학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협력하고 토론하고 서로 발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이 친구들이 다 사회의 리더가 되고 서울대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전부 중요한 인사가 될 텐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네트워크가 이렇게 강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입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좋은 교육, 이런 내용인데, 인당 교육 예산이 대략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교육비 말고도 국가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요. 심지어는 일반 지방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대학교에서 이 영재학교의 실험실이나 시설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와 다르게 전문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박사급 인력을 해당하는 과목의 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영재교육진흥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다. 고교 학점제는 영재학교는 일반고에 도입되기 전부터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학교에서 주는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마지막으로는 AP 과목이 있는데 AP 과목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미리 들으면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고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미리 대학 과목을 들어볼 수 있다. 학점도 미리 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대 합격률입니다.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좋은 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죠. 얼마나 많이 보내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3년도에 서울대 신입생, 카이스트 신입생 고교별 순위인데 그냥 명수만 봐도 굉장히 많지만 옆에 학생 수 대비 몇 %인지를 보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보면 서울과고가 정원 120명 1년에, 대구과고가 정원 90명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의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고 있다. 뭐 당연히 뭐 뛰어난 애들 모았으니까 그렇겠죠. 마지막에 9등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부설이라서 카이스트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아주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서울대를 선호하는 서울대파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영재학교 가서 서울대 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각 학교별 해당하는 연도 신입생 대비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당장 이제 서울대만 보면 고3 학생들 중에 영재학교 학생의 비율은 약 0.2% 정도 돼요. 작년에 41만 명 고3인데 영재학교 789명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서울대는 1년에 수시 정시 합쳐서 약 3,6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0.2% 학생 풀에서 10%가 넘는 학생을 뽑아가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굉장히 큰 비율이죠. 이 비율은 심지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학년도에 추가 영재학교가 개설이 되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물론 일반고나 다른 고등학교를 가서 입시를 성공하고 서울대 가도 되는데 영재학교를 가면 훨씬 수월하게 고3 입시를 미리 당겨서 이런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습니다. 영재학교를 처음 이제 보시는 혹시 어머님들이 계시면 아 그렇구나 할 거고 알고 계신 어머님들이면 아니 뭐 좋은 건 아는데 1년에 780명 뽑는데 41만 명 중에 그거 어떻게 가냐 그거 뭐 가라고 하는 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입시가 진행이 되고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전략으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영재학교 입시를 분석할 건데 그 중에 수학 부분에 맞춰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영재학교 입시는 3개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고등학교가 아니라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여러 단계 전형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먼저 1단계 전형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는 생기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 3개의 서류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영재학교 간에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서는 하나만 넣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서류의 강점을 잘 파악해서 어떤 영재학교를 쓸지부터 중요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24학년도, 25학년도에 영재학교 1단계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이 전국 전체 결과예요. 제가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좀 큰 탈락률을 보이는 전형과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단계 전형에서 약 25%가 넘는 친구가 떨어집니다. 아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입시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100명 지원해서 25명이나 이제 영재학교를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1단계는 무조건 붙는다는데요. 사장님 찍으실래요? 네, 좀 기다려드릴게요. 넘어가면 안 나오니까 찍으세요. 이렇게 정리된 자료 잘 없어요. 웬만하면 나오면 다 찍으세요. 중요 자료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1단계가 뭐 무조건 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과학고가 2015학년도까지는 전원 2단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혼용돼 있는 건데 최근 3년간에는 항상 25% 정도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전형이. 그래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고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생기부 관리,
그리고 추천서를 위한 교내 생활, 자기소개서 이거를 좀 미리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만 이런 1단계 전형 탈락이라는 좀 아쉬운 결과를 안 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전략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전형을 지금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지필시험, 우리가 소위 말한 영재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 2단계예요. 2단계는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서울과학고는 아까 제가 그 랩 영상에 나왔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과학고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찐 것처럼 나오는 좀 살이 좀 빠졌는데 서울과학고는 국어, 영어, 사회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다 나옵니다. 이걸 다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경기과학고는 올해부터 글쓰기를 2단계 전형에서 출제하고 있어요. 신기한 학교죠. 다른 데는 수학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찍으셔도 돼요. 25학년도 올해 입시는 아직 2단계가 안 끝났어요. 8월 3일에 발표가 날 거라서 작년, 재작년 자료인데 얼추 봐도 그냥 엄청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2단계 전형이 실제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입시고 영재학교 입시의 본 게임입니다. 얼추 찍으셨죠? 네. 그래서 실경쟁률이 높은 실제 진짜 입시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영재학교 입시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저희도 학원의 입장에서 설명회를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학원을 다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지필고사가. 문제가 어렵고 대비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제가 1, 2, 3단계 중요도를 매긴다면 2단계 전형의 중요도가 5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준비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 전형. 3단계는 그냥 온갖 거를 다 평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어떤 걸 준비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생의 모든 것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이따 또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결과를 볼까요? 요거는 그래도 탈락률이 좀 온건하죠. 그래도 40% 미만의 탈락률. 절반 이상은 붙네. 좋죠. 근데 앞서 2단계에서 이미 60% 70%가 떨어져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뛰어난 친구들. 이제 영재학교 합격을 눈앞에 둔 친구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절반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는 정말 이제 실력자들의 경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와 또 다른 차원의 이런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얼마나 좀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준비하는 입시예요. 그래서 요거 나름대로도 중요하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2019년도 18년도에는 지필고사가 정말 중요하고 캠프는 사실 조금만 대비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1, 2, 3단계가 모두 중요하고 정말 각각의 입시를 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중2 돼서 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대비 전략이나 요소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1단계 전형의 방금 구성 요소를 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뭘 평가하는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내신입니다. 내신은 영재학교 생활기록부는 점수랑 평점이 모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90점 A와 98점 A가 보이기에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입시를 진행해보면 결국은 A만 채워두면 1단계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은 올A를 받는 게 일단 중요하다. 특히 수과학에서 A가 웬만하면 나와줘야 된다. 이거 B 나오면은 이제 저한테 오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2학년 1학기 때는 뭐 이제 자기 좋아하는 과목을 하더라 이렇게 하다가 지필고사를 소홀히 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B를 받았는데 2학기부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통해서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토요일에는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7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10분 단위로 계획을 쪼개가지고 오답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뛰어나다.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A 받으면 할 일이 없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좀 잘 챙겨 오시고요. 추가적으로는 좀 이제 번외 얘기인데 뭐 봉사활동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학급 임원한다 이런 것도 다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면 생활기록부가 잘 갖춰진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신만 갖춰오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저희 CMS에서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내신만 챙깁시다. 두 번째 추천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한테 뭐 불러놓고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대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 생활을 하면은 잘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고 이거 이제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앞에 잠깐 랩 영상에도 나왔는데 추천서 선생님 대비 합격률 이런 통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과목에 어떤 연령대에 어느 정도 경력의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면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온다.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자체도 물론 애가 뛰어나면 아무한테 받아도 되지만 혹시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 좀 잤다. 뭐 수학 시간에 뭐 과학 공부했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걸 피해서 전략적으로 써서 이 부분에서도 누수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는 모든 학교에 수학, 과학, 탐구 내용을 평가하는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탐구를 좀 해두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탐구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는 원론적으로, 지금 아직 분석하는 중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요것도 어떻게 대비할지 뒤에 또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자, 2단계 지필 전형. 요거는 올해 진행된 전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2단계 지필은 최근 3개년에 거의 변화 없는 그런 유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어떻게 변하는지만 볼 겁니다. 자, 영재학교 아까 8개였는데 서울, 경기, 한과영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단독으로 자기네 학교 문항을 자기가 출제하는 학교고, 나머지 5개 학교는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나눠 할 거예요. 자, 먼저 서울과학고입니다. 서울과학고는 1, 2, 3교시 이렇게 나눠서 보고요. 1교시가 원래 이제 좀 간단한 단답형 객관식으로 보고 스피드 테스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었는데 올해부터 얘네가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 국어, 사회, 영어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영재학교도. 근데 어차피 이것도 저희가 다 대비해 드릴 거예요. 뒤에 얘기할 거예요. 2교시, 3교시는 수학 셋, 과학 다섯,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이 섞이는 넷. 이게 3년째 같은 개수의 문항으로 나오고 있고 배점도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수학이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서울과학고가 제일 높은 학교인데 수학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못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평가니까 제일 잘하는 애가 합격하는 건 사실인데, 다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좀 편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학은 반대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좀 과학이 중요한 그런 입시가 되고 있고요. 2교시는 수학, 과학 따로 나오고 3교시는 수학, 과학, 융합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년째 코딩, 알고리즘 문제, 그 다음에 실험 설계 문제가 1교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다 이렇게 뜰 거예요. 하나씩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기입니다. 경기는 1교시, 2교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1교시에는 좀 쉬운 문제를 내고 2교시는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이게 2교시가 변별력이 크겠죠. 근데 과학은 1교시에만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의 중요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근데 올해 2교시에 글쓰기를 냈어요. 그래서 원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3단계의 평가 요소인데 경기가 2단계의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2단계 시기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수학이 중요하다고 했죠. 수학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과학은 1교시에만 나와서 상대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2교시에 과학 글쓰기가 나오는 특이점이 있고, 특이한 점은 소프트웨어 추천 관찰 전형이라고 하는 다른 전형, 일반 전형 외에 다른 전형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그냥 뭐 추천서 내고 서류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애들 불러다가 실기 전형으로,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실기 전형까지 있었던 그런 전형이고요. 올해 처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 중에 뭐 정보적인 그런 재능이 좀 뛰어나다 그러면 이런 전형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죠. 세 번째 한국입니다. 아까 시간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은 다 100분, 110분인데 얘네만 180분을 봐요. 굉장히 긴 시간을 보고 문제는 적어요. 네, 내 문항인데 심지어는 수학이 쉬워요. 그래가지고 3시간 중에 1시간 반 풀고 1시간 반 동안 자다 옵니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네가 그렇게 내는 거고. 시험이 이 3시간 내내 풀 만큼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생긴 20년 이래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친구라면 요거 한번 써볼 만하죠. 과학은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평이한 편입니다. 실험 설계와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도 저런 것처럼 장영실 전형이라는 약 20명 가량 학생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의 탐구 내용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얘네는 이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또 다른 전형이고 마찬가지로 학생이 뭔가 보통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뭐 6학년, 5학년 때 장관상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큰 탐구가 하나 있으면은 요 전형을 애초부터 노리면은 굉장히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라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겁니다. 이번엔 요 5개 학교 공동으로 출제하고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는 6개 또는 7개 수학 내고 과학은 10개에서 12개를 내는데 수학은 총 13문항, 과학은 총 15문항을 나눠 가지고 이제 얘네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좀 공통이 많겠죠. 수학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앞에서 계속 수학 평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통합 그러니까 공동 출제 학교를 준비할 때 좀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과학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과목 간의 문항수가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아주 크게 편차가 없이 학교마다 6개 또는 7개 이렇게 예쁘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형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재학교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학교별로 기출문항을 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좀 상세하게 볼게요. 요게 올해 출제된 1교시 문항이고요. 올해부터 서술형으로 아까 출제된다고 했죠. 2개씩 들 겁니다. 옆에 들고 찍으세요. 자, 뭐냐 하면 우리 CMS 교재에서 적중한 문제 요걸 같이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중하고 있다. 서술형으로 바뀌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참고로 올해 입체기하가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모든 학교에 서울이 1교시에 요거 출제해서 입체기하 한 문제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3교시에 나온 알고리즘 문항 아까 말했듯이 서울이 계속 알고리즘 문항 내고 있다고 했죠? 요것도 알고리즘 문항으로 똑같이 교재에서 적중했습니다. 근데 이거 열심히 찍으시긴 한데 오늘 아까 들어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영재학교 백서라고 해서 이 영재학교 KMO 이런 모든 게 분석된 자료집이 나올 건데 이게 올해 설명회가 땡겨지면서 그게 안 나왔어요. 그 자료집이 8월 3일부터 센터로 와서 여기 어머님들 다 받으실 수 있게 드릴 거예요. 거기 가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그래서 찍어도 되고 그때 봐도 돼요. 꼭 찍어야 될 거 제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꼭 찍어야 될 거 탁탁 찍어서. 이건 대충 봐도 돼요. 자, 요거 경기 1교시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인데 중등 문제고요. 자, 똑같죠?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적중한 거 한두 개 넣어놨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봤던 문제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갖고 왔고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학생도 있더라고요. 학생도 보면은 아, 영작 이런 거 나오는구나. 풀만한데? 해볼만 하구나. 이런 느낌 가지라고 갖고 왔어요. 자, 요거는 2교시 문제. 아까 경기는 2교시에 수학 3문항 나왔다고 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바로 파그나노 문제라고 하는 그런 예각삼각형 내부에 생기는 내적 최단 둘레 삼각형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름부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여러 번에 걸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저 밖에 나가면 교재 부스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넥타이 메고. 저희 대치의 기아 대표 강사인 박기윤 선생님이고요. 대치 미륵이라고 하면 알만한 네이버에 대치 미륵 치면 이 사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다. 올해 영재학교 나올 것 같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요? 아, 내년에 나올 수 있다. 내년에. 자, 올해 영재학교 진짜 파그나노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얘들아.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 넣었단 말이에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나왔습니다. 매년 데뷔하다. 나가서 한마디 하세요. 아, 축하드려요. 7년 만에 나왔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저 넥타이 메고 좀 생겼는데 제가 이거 기사로 갖고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비교해서 밖에 가면 안경 끼고 이렇게 있어요. 영재학교 교재 부스에 계시는 기아 대표 강사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통합출제학교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두 문제 대수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한번 읽으실 수 있죠? 이거 보시면. 네. 요게 교재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 보시면 약간 이 성의 없잖아요. 이렇게 원판 쌓아서 보이는 거. 이게 똑같이 위에서 보고 원판에 써 있는 숫자 있는 문제거든요. 어느 게 영재학교 문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훨씬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애초에 다루고 있고 굉장히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연히 적중할 수밖에 없고요. 영재학교 그러니까 CMS 다니는 친구들은 처음 본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에요. 올해 입시가 7월 7일에 모든 영재학교가 보고 한국만 일주일 늦게 7월 14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만 따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이게 한국에 출제된 조합 문항입니다. 한과형 아까 수학 4개라고 했죠. 작년 재작년에는 대수만 4문항을 냈어요. 한국이. 약간 좀 성의가 없고 제가 아까 말했죠. 한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은 학교니까 그래도 좀 욕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대수 기하 조합 골고루 냈습니다. 대수 2개, 기하 하나, 조합 하나. 그 중에 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 문제 당연히 저희 교재에 뭐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서울 2교시 3번에 나온 유형과 사실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재학교 한번 출제된 유형인데 중요하게 안 다룰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요 대치 CMS의 조합 대표 강사님께서 적중을 했습니다. 저예요. 네. 요 제 결혼식 때 찍은 웨딩 사진인데 귀엽죠? 안경 벗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중요하다고 이거 왜냐면 중요한 문제였고 저희가 이걸 창의 수학 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넣어서 중요하다 보자 했는데 출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적중 문제와 기출 문제 살펴봤고요. 네, 적중한 거 자랑하는 겸 기출 분석 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쭉 봤고요. 이제 3단계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 3단계 뭘 평가하냐? 아까 온갖 거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떤 구성이냐? 3단계에도 시험을 봅니다. 지필고사 보고 또 실험과 실험 설계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6개 뜰 겁니다. 6개 뜨고 찍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글쓰기와 토론. 그다음에 구술, 말로 하는 전형. 앞에까지는 다 지필, 뭐 서류 이런 거였는데 말로 하는 평가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 말로 하는 거, 자소생기부. 그 다음에 조별 활동. 조별 활동은 단순히 역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협업 능력, 그리고 리더십 평가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모두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별로 너무 천차만별인 전형이라 자료에 넣진 않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백서 보시면 각 학교별 최근 연도 캠프 전형 문제 다 저희가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센터 근처에 있는 CMS 센터에 가시면 다 저희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CMS 랩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영재학교 대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봤던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뭔지 다 알겠죠. 뭐 중1이면 혹시 이미 아실 수도 있고 초6, 초5면 몰랐는데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41만 분의 789에 해당하는가 이거는 사실 확신이 없잖아요. 앞에도 아까 KMO 때도 왜 시험 보고 가능성 있어요? 묻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능성도 얘기 드립니다. 저한테 오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서 학생들을 영재학교로 보내는지 이런 부분을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 아까 서류라고 했죠. 서류는 이렇게 자소서, 생기부, 추천서 3개예요. 이 중에 추천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소서, 생기부를 볼 건데 이 생기부 대비 전략은 저희 연구소에서 패턴화된 그런 대비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소 부소장이면서 대치 입시센터의 원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생기부속 요소 중에 요것도 셋 다 뜰 거예요. 다 뜨면 찍으세요. 진로와 동아리는 미리 맞춰야 됩니다. 참고로 매 학년마다 진로 희망을 하이를 작성하고요. 동아리는 학기 초에 들어가죠. 진로 희망 쓸 때 의사만 안 쓰면 돼요. 의사 쓰면 영재학교 과학고에서 안 뽑습니다. 아 의사 써도 혹시 뭐 벌써 이런 어머니 있어. 제가 작년에 설명하는데 이런 어머니 있어. 벌써 의사 썼는데 어떡해요? 해결해 드립니다. 해결해 드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 해도 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를 1학년 썼으면 이제 뭐 하냐. 자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저희가 꾸준히 제가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의료진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저도 희생과 봉사를 하기 위해 의사가 되는 꿈을 잠깐 가졌다가 과학자로서 제 꿈을 이루는 게 인류와 사회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천문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구가 다 천문이고 독서가 전부 천체 막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를 안 쓰면 그런 노력 안 해도 돼요. 의사 해도 돼요. 의사 해도 되고 영재학교 가도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의사만 안 쓰면 돼요. 쓰지 마세요. 제발. 자, 의사 안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의사 말고 나머지 꿈들은 다 엮어줄 만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변호사 이런 꿈도 상관없어요. 그런 꿈도 거기에 맞춘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춘 걸 써가지고 이제 서류를 엮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뭘 엮냐? 내신과 세특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신은 올해이로 맞춰두고 거기에 맞는 학교 생활을 해주면 세특이 잘 작성될 거고 요게 연계된 다음에 저희가 독서록을 지도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거의 핵심인데 앞에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이고 내신은 자기가 잘 따면 되는데 독서록을 잘 작성함으로써 아이의 꿈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또는 꿈의 변화에 근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록을 분기별로 아이들이 분기 종료할 때마다 어머님이랑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이랑 학생 설명회를 하거든요. 학생 설명 이렇게 아이들한테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놓고 야 독서록 써야 돼. 독서록 10권 써야 돼. 3권 썼어? 넌 그럼 떨어져. 7권 써야 돼. 불러다 하고 독서실에서 제가 감독하러 가거든요. 독서실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오늘은 독서록을 씁니다. 독서 안 해도 돼요. 독서록만 쓰는 거예요. 자 읽고 싶은 책을 독서록으로 씁니다. 독서 목록 쫙 줘요. 독서 목록 주고 저는 코스모스를 읽을 겁니다. 괄스팅건의 코스모스. 천체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정말 훌륭한 책이고 써서 내요. 그럼 독서록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읽으면 돼요. 어차피 1학년 때 읽어도 까먹잖아요. 입시 직전에 읽어서 머리에 생생하게 들고 면접을 가면 돼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생기부 관리해드린다. 제가 해드려요. 오세요. 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는 요렇게 써요. 학교마다 다양하게 뭐 있는데 여기는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덮이거든요. 요렇게. 여기 뭐 여러 가지 파란 거는 이제 해당하는 학교만 쓰는 뭐 좀 특이한 점들인데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그러니까 이거 다 잘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은 뭐 실험하면 되는데 수학은 사실 활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활동을 만들어 드려요. 이거 왜 이렇게 뿌였네. 자, 이거 활동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뭐 하냐면 1, 2월 방학 기간에 저희가 수업을 쳐서 자소서형 탐구를 만듭니다. 이거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학생이 이제 제가 진행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동안 써서 요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갖고 온 건 진짜 잘된 사례겠죠. 20명 하면은 한 3명 이렇게 써요. 17명은 수업을 치더라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정해주고 첨삭도 해주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제가 써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써드리진 않고 그러니까 처음 진짜 막 글 갖고 왔는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이거 내면은 입학사정관이 막 비웃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집에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5월 막판에 선생님별로 다 배정을 해가지고 최종 첨삭이 안 되면 씁니다. 저희가 쓴 다음에 학생한테 자기 언어로 바꾸라고 해서 이제 약간 이제 개량해가지고 제출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뭐 거창한 얘기했는데 안 되면 그냥 오면 다 해드립니다. 보내면 다 해결돼요.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1단계 전형이 요거 미리 띄워놓고 할까요? 자, 사진 찍으시게. 1단계 전형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죠.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학교별로 전형이 조금씩 다르고 다 다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참고로 이 CMS에 종합 모의고사의 데이터 관리, 성적 관리를 약 10년 넘게 제가 담당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전관의 모든 성적, 지방센터까지 제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진행한 이 입시 추천이에요. 보시면 2025학년도 4월 간담회 자료죠.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현재 성적과 성향에 맞춰서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몇 %로 합격할 거나 이런 거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게 올해 이미 진행된 거고 이제 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 쓰면 될지 그냥 정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 서류 다 만들어줬죠? 어디 쓰면 될지 지정해주죠? 그냥 쓰면 돼요. 뭐 근데 서류 없어요. 만들어드리죠. 그냥 오면 돼요. 알겠죠? 보내세요. 제가 해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이제 아직 2단계는 안 끝났으니까 서류 전형 합격률이에요. 아까 제가 서류 전형이 전체에서 25% 이상이 1단계에서 떨어진다고 얘기 드렸죠. 저희 이번에 대치 CMS의 전체 서류 전형 현재 합격률이고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잠깐만 이거 얘기 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좀 진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신이 올해이고 생기부가 진짜 좋은 친구인데 서울을 올해 썼는데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서초고 친구입니다. 완벽한데.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다 추천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학생이 제가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추천서 절대 아니다. 정말 잘 써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얘가 찾아가서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서울과학고에. 근데 서울과학고에서 선생님한테는 알려드릴 수 없다. 엄마가 직접 전화해라.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 전화했는데 그 전화 받은 입학사정관인지 뭔지가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합격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한 10분 있다가 와가지고는 처음에 저희가 분류한 건 합격이었는데 뭐 정원이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우선순위에 떨어져서 떨어진 것 같다. 그런 다음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무하죠. 행정소송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한 명이 빠져서 저희가 100%에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 친구 빼고 100% 합격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건 또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 안 드릴 내용 있는데 이거 지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는 2단계 끝나고 며칠 전에 지금 전화 드렸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서류에 결격이 없어 보이는데 떨어진 친구는 전부 다 학교에 전화를 넣을 겁니다. 이제 학교에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로 어떻게 떨어졌는지 학교를 좀 괴롭혀가지고 알아낼 거고 이런 식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추가로 좀 안전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1단계 합격은 일단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일단 보내세요. 합격 책임집니다. 제가 뭐 혈서 쓰라고 하면 혈서 쓰고 제가 무조건 합격 뭐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각서 써드립니다. 자, 이제 2단계예요. 2단계 전형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GPL고사가 사실 영재학교 입시에서 가장 경쟁이 강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대부분의 학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힘을 많이 쏟고 있고 좋은 교재와 좋은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겠죠. 저희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들 다 수업하는 선생님들이고 여기 옆에서 저기 PT 넘기고 저런 사람들 다 저희 선생님들이거든요. 제가 정말 같이 일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좋은 선생님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추가로 대비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수학 그러니까 KMO 그 다음에 물올화올 이런 부분이 사실 대치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준비하는 학생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영재학교 입시, 과학고 입시 해보면 이 올림피아드 출신의 친구들이 사실 안 한 친구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 저희 내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중에 통합형 모의고사의 성적 추이예요. KMO를 그러니까 상 받은 게 아닙니다. KMO를 준비해봤던 친구의 성취가 이렇게 안 준비했던 성취의 이 친구들보다 기본적으로 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KMO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수학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해봤던 친구가 아무래도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화학도 비슷해요. 과학 올림피아드를 경험했던 친구가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에 비해서 과학 성적의 이 상위 30%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좀 어리다면은 영재학교 입시를 염두에 두고 올림피아드 준비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을 저는 당연히 추천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단기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하는 애도 있어요.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하는데 10만 명에 99,999명 정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하죠. 단기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영재학교 너무 멀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단기 목표를 부여해 주시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그 사이에 능력이 길러진다. 그래서 요거를 첫 꼭지에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인데 당연히 저희가 모든 학교의 입시를 다 분석하고 있고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다른 시중학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맞춤 콘텐츠를 좀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조금 흐린데, 자, 이게 수학, 과학이 융합된 콘텐츠입니다. 물리와 수학을 융합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서울 3교시에는 항상 수학과 융합을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학고를 준비하는 반에 창의수학에는 이런 물리 수학을 또는 과학 수학을 융합하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요. 시중 학원들, 다른 학원들에서는 수학, 과학을 동시에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제가 수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과학을 같이 수업하고요. 요렇게 해서 수학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3교시를 저격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저희 자랑인데 찍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직관력 향상하는 컨텐츠인데, 자, 요거는 찍으셨다가 집에 가서 애들한테 풀려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1번 문제 답은 9마리, 2번 문제는 18마리예요. 뒤에 안 떠요. 어머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9마리, 18마리예요. 애가 푸나 안 푸나 보세요. 요 문제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문제의 조건만 보고 직관적으로 답을 내는 그러한 콘텐츠인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면 서울 2교시 3번에는 최근 3년간 풀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고 출제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아까 3년, 4년 똑같은 문제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계속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교시 3번에 해당하는 맞춤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또 왜 이 문제를 준비하냐? 이게 최근 3년간 다 킬러거든요. 서울의 킬러가 다 2교시 3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콘텐츠를 따로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시중에 어떤 학원, 어떤 책에도 이런 식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번 8월 19일에 처음으로 런칭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는 제가 책임자로서 개발 중에 있고요. 19일에 이제 런칭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하나 있고 하나 더 재밌으니까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이장호거든요. 네, 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장호왕이 1680개의 섬을 다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1680이라는 수를 통해서 직관을 좀 관찰해보는 건데, 이게 672 더하기 1008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요거는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찍어서 보여주고 답도 보여주고. 좋죠? 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울과학고를 맞춤형으로 1교시도 대비하고 2교시 3번도 대비하고 3교시 융합도 대비하고 다 되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 맞춤 컨텐츠를 저희가 모두 갖고 있고요. 연구소에서 이런 컨텐츠를 모든 센터에 배포해서 다 같이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CMS의 종합 모의고사는 당연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보는 모의고사고요. 저희가 많이 볼 때 작년에 800명 정도 학생이 응시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영재학교 지원하는 친구에 사실 좀 공부했다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보는 시험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시리우스와 프라이미 노트가 합쳐져서 새로운 모의고사를 이제 올해부터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 최고 퀄리티의 영재학교 종합 모의고사를 올해부터 볼 예정이고요. 예상 응시 인원은 1000명 이상입니다. 프라이미 노트도 작년에 300명 이상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재학교 합격생의 절반 이상 같이 보는 모의고사, 이게 중요하죠. 실제 몇 명보다도 영재학교 합격생 중에 몇 명이나 보는가, 실질적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학원에 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좋은 그런 입시 지도를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 모의고사 데이터를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또 그런 사례를 좀 한번 볼게요. 잘 보이진 않죠? 첫 번째 사례인데 이렇게 확대하면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 보시면 몇 명 중에 몇 등인지 나와요. 수학 몇 등, 과학 몇 등, 통합 몇 등. 그 다음에 앞에 잠깐 갈게요. 요게 그래프인데 백분율입니다. 성취 백분율. 이 그래프 크기가 크면 잘하는 거, 작으면 못하는 거, 요 선을 따라서 학생의 성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작았다 컸다 좀 기복이 많았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55명 중에 49등을 했네요. 네, 하지만 경기과학고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경기과학고에 수학이 중시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 친구가 보면 수학의 성적이 과학보다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자 경기 쓰자. 너는 경기 쓰면 간다. 입시 지도를 하고 여기에 기복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경기로 밀어붙여서 경기 원서를 쓰고 합격한 사례입니다. 뭐 이런 거 한 4개 볼 거예요. 4개. 금방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좀 더 또렷하네요. 왜 잘 보이죠?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자 봅시다. 그래프가 약간의 기복은 있고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친구죠. 서울형 모의고사를 봤고요. 68명 중에 30, 77명 중에 25 이렇게 보고 있었죠. 당연히 합격했을 것 같았죠. 네, 이런 거는 좀 무난하게 합격한 사례입니다.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까 쓰자 합격 이런 느낌으로. 자, 세 번째 친구 한번 볼까요?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프 크기도 다 크고 굉장히 고르죠.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왠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반전이 있죠. 네, 이렇게 하고도 떨어집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을 조금 실수를 해서 좀 안 됐고 과고를 갔습니다. 세종과고를. 자, 네 번째. 이 친구는 그래프 크기가 좀 작죠. 반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도 저희가 이제 말하는 S 계열이 아니라 좀 아랫반이에요. 성적을 보면 아까 똑같이 경기형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얘가 이제 52등이에요. 아까 걔 49등이죠. 그 밑에 3개 내려간 애예요. 얘인데 합격했으니까 넣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경기를 쓰기에 성적이 아주 적합하진 않았는데 학생이 꼭 갈 수 있다고 하고 저희도 가능성을 믿고 경기로 지원해서 최종 합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메시지는 성적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지만 결국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지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항상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은 아니고 2단계밖에 안 했죠. 3단계 봐요. 3단계 한 꼭지 볼게요. 3단계는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준비 요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단계는 이렇게 문제인식 그리고 수리사고력 그 다음에 어학사고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데 융합적 사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 여쭤보실 수 있죠? 넘어갈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간표인데 뭐 이거 상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볼게요. 자, 월요일, 화요일에 진행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영재학교에 나왔던 기출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저희가 다뤄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찍으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수요일, 목요일 이런 수업들은 비슷하게 기출을 다루긴 한데 똑같은 기출은 아니고 앞에는 이제 같은 기출을 다루는 거고 기출 문제를 변형하는 문항들을 같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구술이랑 창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복기해서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캠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어제 진행했던 것은 서울과학고에 작년에 출제되었던 클리노미터 설계. 클리노미터 뭐냐면 이렇게 딱 해서 보면은 천장의 높이가 얼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그런 거를 각도기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보는 뭐 그런 설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실전에 가서 잘할 수 있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전 캠프. 요거 21일 보이시나요? 저희가 그저께 진행했어요. 그저께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실제 영재학교와 똑같이 문제도 복기해서 그 문제 기반으로 시간표도 똑같이 9시까지 쫙 와서 목걸이 걸고 쫙 앉아가지고 똑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2번 합니다. 21일, 27일. 사실 3번 더 있는데 뒤에 있다가 시리우스랑 같이 할 거라서 시리우스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더해서 총 5번의 실전 캠프를 저희 아이들이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종, 인천, 대구, 광주 8개 모든 영재학교를 똑같이 진행합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참고로 저희 오늘 부채가 있나 모르겠네. 그 유인물로 나가는 부채가 있어요. 그 영재학교 입시도 뭐 하고 응원하는 부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대비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에 분석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뒤쪽 내용은 보내면 갈 수 있구나. 쟤 찾아가야겠다. 저 귀엽게 생긴 애를 찾아오면 제가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교 입시의 다양성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영재관 연구소를 랩이라는 이름으로 규모를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학령 인구도 줄어들면서 재수생 분야 말고는 사실은 사교육 시장도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시기에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크레버스, 저희 CMS 영재관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고력,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또 수학, 과학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의 인재가 될 아이들에게 좋은 컨텐츠와 좋은 교수법을 입혀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과학계 또 산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요?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다른 어떤 학원보다 더 적중률도 높고 진학 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저희 CMS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을 거고요. 곧 CMS 크루, 즉 CMS 출신들의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산업계, 과학계에 진출한 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곧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회에서,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롤모델이 될 만한 인재들, 또 그들을 키워낸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인재들과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CMS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이벤트들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CMS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서류, 지필, 캠프로 나누어집니다. 접수한 아이들 중에 올해 25%의 학생들이 서류에 떨어져 시험에 응시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19%였는데 6%나 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봐서 지필에 통과한 경우에도 최종 단계에서 55%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랩을 출범하여 20년간 쌓인 모든 데이터와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합격률을 높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다양한 연구와 다른 곳의 강사진으로는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재학교 역사가 CMS 역사와 같습니다. CMS 출신으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가르쳤던 입장이니 이건 증명된 것입니다. 저같이 최고의 경력자들이 학원 운영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와 CMS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CMS의 결정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비스포크 로드맵은 정해진 시스템에 아이들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합격에 필요한 것들을 학생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하는 대치 CMS 영재고반의 새로운 트랙입니다. 저희는 모든 학교, 다양한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CMS 랩의 분석력이 만나서 다른 학원 대비 합격률이 30% 이상 올라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CMS에서는 에드쿨을 인수하고 또 시리우스와 업무 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학고가 다른 영재학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모든 과목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영어, 그리고 코딩까지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CMS 랩에서는 수학, 과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비하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서울과학고 2차 지필 시험이 7월 7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한 말이 있었는데요. 시험지를 받고 문제준지 한 장 넘겼더니 아, 이래서 CMS 다니는구나.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과학 문제가 저희 CMS 서울형 전국 모의고사 문제랑 완전히 똑같이 나왔고 심지어 그림까지 거의 같아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바로 이 사례입니다. 지필 시험이든 캠프 전형이든 우리 학생들이 그런 평가 자체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리우스와 제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더 새롭고 발전된 컨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에 4개에서 5개 과학고를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간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기출문제를 변형할 수 있는 전문 강사와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CMS입니다. 그리고 소집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출석 면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즉 장래 희망이라든지 자소서, 생기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착하여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석 면담 시에 면접관의 인상착의, 과목 이런 부분도 데이터화하고 있고요.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특징 이런 부분을 CMS 전 지경에서 공유를 하여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CMS냐 하면 다른 곳에서 하면 그만큼 불합격할 확률이 높고 입시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제대로 분석하는 곳에서 제대로 트레이닝 받고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생이 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 친구도 CMS, 뒤에도 CMS, 앞에도 CMS.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합격하려면 CMS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KMO는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KMO 당일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장 빠른 정답과 풀이가 배포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CMS입니다. 그러면 시험 이후에 발표가 나는 한 달 동안 2차 예상 커트라인을 가장 신뢰도 있게 발표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저희 CMS입니다. 저희 CMS는 KMO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전국화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CMS 입사했는데요. 15년간 전국에서 실적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에듀쿨 인수한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고등 KMO까지 저희 CMS가 모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